돼요? 아니면 저 레슨 도움 되나? 이렇게 되게 많이 보시고 그 오픈톡방 들어서 툭 던지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화 한번 오셔가지고 근데 레슨 이거 뭐 무슨 도움이 돼요? 이렇게 문자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 받아보시고 이제 의심을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레슨을 이제 받아보신 그 일기시잖아요. 네. 그리고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레슨을 고민 중인 설계사님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작하기 전에 네. 그 본인 소개를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저는 네. 이제 토스 인슈런스에서 보험업을 한 지 이제 딱 1년째 되는 아이이고요. 원래는 이제 보험업은 아예 이번에 처음에 시작했고, 제가 이제 DB 영업을 하려고 들어와서 DB 영업을 하다 보니까 태진 마스터 플래님이 이제 소개 영업을 너무 업적이 잘 나오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전체적인 강의를 해주셨는데 1대1로 레슨을 해주신다고 해서 맨 처음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레슨을 받고 이번에 제가 업적을 저희 팀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월 달에 소개도 원래는 이제 DB 영업이랑 사실 소개가 안 나오니까 11월에 업적이 나와도 당장 12월이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이번에 어느 정도 소개가 있어서 좀 더 안정적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부분이 되게 좋았고요. 상담하시는 스킬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알려주셔서 이제 그걸로 적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개가 엄청 거창한데 1년 됐는데 되게 오래된 것 같다 느낌이. 감사합니다. 말을 되게 깔끔하게 잘한다. 그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좀 더 말해야 되구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레슨을 신청하게 된 진짜 그 본인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레슨 신청이요? 네. 이거는 뭐 다른 분들도 똑같은 건데 사실 레슨 신청은 여기 애초에 제가 돈 벌려고 레슨 신청은 다 거기서 파생했다고 생각했어요. 업적을 많이 하기 위해서. 네. 업적을 많이 하기 위해서가 첫 번째였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보험 영업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업적이 많이 나오려면 물론 DB 영업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를 지속적으로 오래 해야 되면은 결국엔 소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 그게 계속 안 나왔는데 그걸로만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시면 소개가 나오고. 소개 영업하는 방법이 궁금해서. 네. 오케이. 그러면 그 레슨을 한번 하셨잖아요. 네. 레슨을 하고 네. 그 배운 내용을 실제로 상담할 때 사용한 적이 있어요? 바로 했었습니다. 어땠어요? 처음에 하신 분은 이제 제가 운이 좋게도 처음에 레슨했을 때 보험이 아예 없으신 분한테 하는 그런 것들도 같이 레슨을 받았었는데 그 다음 만나시면 딱 보험이 아예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태진 마스터 플래님한테 모든 걸 다 배울 수는 없지만 그때 알려주신 걸 적용해서 어느 정도 했었는데 그분한테 그 주 다음 주에 바로 계약이 나왔어요. 네. 계약도 나오고 처음에 이제 레슨 받자마자 그분한테 상담하고 그분한테 소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원래 본인이 하던 거랑 좀 다르게 변화 준 내용이 있어요? 네, 일단은 백지 상담이라는 걸 시작을 해봤고요. 그 아무래도 이제 보통 분석표를 짜서 하는 것도 저한테 새로웠어요. 저는 이 보험을 처음 하기 때문에 원래 기존에 그냥 뭐 지인들이 뭐 어머니 친구분들이 하면 와서 그냥 이거 좋아해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이제 보장 분석표를 짜서 이렇게 설계를 해서 보여주는 것도 되게 새롭다 생각했는데 백지 RP라는 거를 좀 배워보고 많이 하다 보니까 처음엔 좀 부족했는데 하면서 저도 할 많이 늘어지고 그분도 뭔가 대화하는데 더 편해진다고 하셨거든요. 자기가 좀 더 알아듣기 편하고 이해가 더 많이 된다. 그래서 돌아서면 잊혀지고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시길래 그게 많이 되게 적용이 됐던 것 같아요. 분석표 해석하는 상담도 해봤었고 네. 저는 이 분석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뭐 이렇게 나 같은 경우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 백지도 없이 그냥 대화하듯이 했는데 네. 그렇게 하니까 산으로 가더라고요. 대화가. 그래서 좀 적어야 되겠다 해서 백지 상담을 하게 됐는데 이제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둘 다 해본 경험자잖아요. 네. 차이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다를 거라고 봐요. 맞아. 네. 이제 분석표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가입한 보험을 직접 보여주니까 뭔가 자기가 이렇게 돼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시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건 이제 그때만 얘기 거의 뒤돌아서면 한 10분 중 8분 까먹으시는 것 같고요. 분석표는? 네. 그리고 백지 상담이라는 건 좀 일단 상담하는 것 자체가 좀 부드러워져요. 얘기하는 게. 그리고 소통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뭔가 시적을 내가 읽어주면서 대답하고 이게 아니고 대화하듯이 이 보험 지금 그쪽에 보험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러이러한 게 어떠냐 그리고 이건 이렇다 해서 이제 뭔가 대화가 좀 더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럼 지금은 최근에 그 레슨 받고 네. 상담을 몇 번 정도 했어요? 대략 뭐 DB 상담이든 소개 상담이든 한 20번 한 것 같습니다. 많이 했다. 그러면은 이 20번 상담 중에 백지 RP하고 분석표 섞어서 해봤어요? 처음에는 백지만 하다가 섞어서도 하고 지금은 두 가지 다 가져가서 이제 고객분들도 좀 계산적인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러시면 하면서 꺼내면서 같이 백지랑 협업적으로 하고 아니신 분들은 그냥 백지로 계속 끝내는 것 같아요. 계산적인 고객분들은 네. 백지 상담을 하다가 네. 이 분석표를 꺼내서 네네네. 하고 네. 그렇지 않은 고객들은 그냥 일단 백지 상담으로 일단 진행을 한다. 네네. 어때요? 이렇게 해보니까 전하고 후하고 전화 후하고 확실히 뭐 좀 한 가지 스킬이 는 거잖아요. 네. 뭔가 백지 상담이라는 걸 안 하다가 생긴 거잖아요. 어때요? 고객 반응이? 고객들 반응은 훨씬 좋고요. 맞춤 스타일을 못 가다 보니까 제 무기도 하나 생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백지로 사실 가져가면은 거의 가서 그날 계약을 하는 식으로 해서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레슨 듣고 제가 이제 보통 원클로그리징이요 그거를 이제 잘 안 하고 한 두세 번 배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제가 쓰는 시간은 많지만 거기에서 뭔가 파생되는 더 많은 것들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시장이. 원래 원클로징 했을 때 하고 네. 지금 그러면 최소 2번에서 3번 정도 후에 계약을 한다는 거잖아요 고객한테. 네. 어때요? 느껴지는 마음이? 원클로징 했을 때 마음하고 두세 번 정도 시간을 더 쓰고 계약할 때 하고
원클로징 같은 경우는 그날 계약을 일단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냥 이 사람도 이제 됐다. 살짝 이런 느낌인데 두세 번 뵙는 거는 이분이 어떤 의지가 있고 계속 이 사람이랑 소통을 하다 보니까 자기 속사정까지 얘기를 해주시면서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는 게 제가 맨 처음에는 그냥 원클로징 했을 때는 소개가 혹시 안 나왔는데 이제 두세 번 뵙고 그분도 자기 속마음 얘기하면서 맞춰가면서 하니까 이분이 이제 뭐 맛집으로 따지면 예전에는 그냥 맛있긴 한데 너 굳이 추천해줄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나만 와서 한 번씩 먹어야겠다 이랬는데 이제는 이제 여기 진짜 맛있네. 너도 한번 먹어봐. 살짝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음식집으로 뭐 표현을 하자고요. 저는 원클로징 하면 많이 불안했었거든요. 옛날에 저도 원클로징 했었어요. 두 번, 세 번 가면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하다 보니 첫 번째 만나는 게 잘하는 거다 생각하고 했었는데 유지가 잘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직장에 문제가 생겼던 다른 설계사가 와서 저하고 상담해놓은 내용을 소위 말해 안 좋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방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 원클로징 두세 번 왜 이런 문제점들이 생겼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 원클로징 할 때 한 번에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두 번, 세 번 나눠서 한번 해보자 그러고 했더니 확실히 유지가 좋아졌어요. 유지 그리고 방어가 잘 된다 이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원클로징 해서 방어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더라고요. 나중에 고객이 많아지니까 원클로징한 고객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예를 들어 1년 동안 원클로징만 했던 계약이면 네. 한 2년 정도, 3년 정도 되니까 방어할 계약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설명 안 해준 내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디테일한 상담을 해준 내용이 아니잖아요. 원클로징 하다 보니까. 그렇죠. 방어할 내용들이 너무 많고 고객들이 이게 부족하다 저게 부족하다 왜 이렇게 내 계약을 해줬냐에 대한 답을 변명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변명거리밖에 내세울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는 일을 오래 못하겠다 이거 하다 시간 낭비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어하다가. 그래서 두세 번 한번 만나보자 그랬더니 그러니까 소개를 받기 위해서 두세 번 한 게 아니고 다시 방어하는 시간이 이제 아까워서 두세 번 만나다 보니 확실히 유지가 좋아지면서 소개는 플러스 알파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유지가 잘 되니까 소개가 저는 자연스럽게 된다고 봐요. 유지가 안 되는 고객이 본인은 해지했고 싫어냈는데 어떻게 소개해줘? 이 사람 잘한다고. 그러니까 결론은 유지하는 사람이 소개를 보통 해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변화가 좀 생겼네요. 원래 원클로징을 주로 하셨는데 두 번, 세 번 미팅을 하다 보니 그리고 사실 한 번 원클로징 하고 나서 다음날 할 거 없을 때도 많잖아요. 그때 또 하면 되잖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옛날에 생각해보니 원클로징 하고 와서 오늘 놀고 있어. 할 게 없어. 그러느니 그냥 상담하는 게 낫죠. 왜냐면 텐션이 떨어지잖아요. 뭘 안 하고 있으면. 그래도 어제 상담하고 오늘 상담하고 내일 상담하면 같은 사람이어도 뭔가 할 일이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두세 번 미팅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실행해주고 있어서 되게 고맙네요. 이렇게 레슨 받고 레슨 받은 대로 또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해주니까 고맙네요. 이 부분 되게 아무튼 그래. 계속 이렇게 잘 해가지고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레슨 후에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어요. 사례. 기억에 남는 사례요? 사례라면 상담했던 사례가 있어요. 뭐가 됐든 본인이 생각하는 없어도 돼요. 제가 궁금해서 적어놓은 질문이에요. 사례는 사실 상담을 뭐 비유화법이라든지 뭐가 됐든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이 레슨 받은 내용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요? 뭐 일부분 병원 진료에 대해서 비유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잖아요. 병진료. 뭐 내가 아프면은 어디 병원 가고 이런 식으로 해주신 적 있잖아요. 뭐 자세히는 말씀을 저도 안 드리는데 저는 그게 되게 머릿속에 계속 남았거든요. 그 화법이 너무 좋았던 게 그거는 이제 가입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널 진짜 보험 진찰을 해주 점검이란 건 아니고 진찰해주게 된 거야 라고 느껴졌어요 그게. 그래서 전 그걸 매번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도 매번 써요. 그래서 왜냐면 DB라는 거는 사실 본인이 신청을 해서 가기도 했지만 누군가가 저를 보증해서 이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인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 화법을 쓰면은 되게 첫인상이 중요하다. 그게 되게 좋게 처음에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진찰에 대한 내용. 그 얘기를 하고 원클로징을 하지 않고 두 번, 세 번 만나면 얘 진짜 날 위해서 하는구나 라는 게 그분들이 느껴진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례가 딱히 남는다고 말씀을 하시면 사실 그렇게 다 해서 다 남는 거거든요. 근데 제일 남는 건 이제 거기서 나와 소개해 주신 분이 제일 많이 남는 건데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두 번째 만났을 때 그냥 자녀분권 증권을 갖고 오셨어요. 와서 좀 봐달라 보여주시고 그 개인정보 다 주시고 세 번째는 이제 만나지도 않았는데 설명해 준 거 좀 모바일 시장에서 보내주면 오늘 좀 바로 하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만나거든요. 그때는 이미 지금 계약이 다 들어간 상태고 사실 이렇게 하니까 종신보험 쪽도 물어보시는 분들도 생기고 그래서 이분이 좀 기억에 남는 게 그분 것만 해드리려고 했는데 자녀분 것도 물어보시더니 종신보험도 물어보셔서 단기간 또 계약을 했어요. 신뢰를 얻으신 것 같다. 네. 맞죠? 네. 말씀 전체적인 내용이 신뢰를 얻은 것 같다. 고객하고 FC하고. 네. 저도 여기서 한 말씀만 더 보태자면 제 의견이에요. 고객하고 FC를 만날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 처음 만나가지고 어떻게 신뢰라는 게 생기겠어요? 신뢰가 100% 되면 좋겠지만 한 번에 저는 100%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100% 되는 신뢰는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절벽에서 떨어질 뻔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목숨 던져가지고 아니 물에 빠졌는데 자기 목숨을 내던지면서 이렇게 구해주는 그런 정도가 되면 이 사람한테 바로 신뢰가 생길 수 있죠. 예를 들면 근데 우리가 밖에서 처음 만나고 두 번 만났는데 어떻게 신뢰가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특히 보험 일에서
FC하고 이 고객하고 신뢰가 생기려면 퍼센테이지가 적용된다고 봐요. 한 번에 100%가 안 돼요. 고객이 만나서 상담 좀 해줬는데 이거 잘하네요.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웃어준다고 해서 100%가 된 게 아니거든요. 1%, 2%, 3%, 4% 올라간다고 봐요. 어떤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처음 만나서 이 계약하러 온 게 아니라 보험 진찰해주러 왔다. 일단 내용을 한번 보자. MRI 한번 찍어보자. 찍은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자. 그리고 이런 문제점이 있네 하고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퍼센테이지가 좀 올라간다고 봐요. 보통 계약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래서 저래서 문제가 있으니 하셔라. 그러니 여기서 퍼센테이지를 좀 올리고 그 다음에 헤어지고 계약하러 온 거 아닌가 이 사람? 내가 갖고 있었던 고객이 나오면서 부담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일부분. 네. 왠지 계약을 하라고 어떻게 거절하지? 이런. 근데 계약을 하지 않고 보냈어요. 근데 문제점이 있는 걸 알고 보냈잖아요 지금. 네. FC님 통해서. 네. 그럼 이거 치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객을. 그리고 다시 나한테 요청하는 거. 이것만 봐도 이제 굳이 고객하고 가까울 관계가 되면 안 되지만 동등한 입장이 되는 거죠. 보통은 DB 영업하러 가거나 그냥 보험이라는 어떤 이 업 자체가 그거잖아요. 고객이 좀 위에 있고 FC가 좀 밑에 있는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높여가면은 동등한 관계가 된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은 고객이 이렇게 요청하니까 좀 더 내가 위에 FC가 위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날 위해서 하는 거구나. 그럼 이제 퍼센테이지가 한 50% 정도 올랐다. 그리고 증권을 갖고 왔다는 말은 뭐 100%는 아닐 수 있겠지만 거의 7, 80% 이상 나한테 신뢰가 생긴 거죠. 이런 작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소개해줄 거 아니에요. 네.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레슨 1기생인데 이렇게 말만 들어봐도 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왜냐면 과정을 말해줬잖아요 지금. 과정만 봐도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시련도 분명히 오겠지만 왜냐면 고객이 처음에 이렇게 신뢰가 있었지만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내 주변에도 뭐 친구분 해도 뭐 제일 친한 친구 해도 한 20명 미만일 거 아니에요 대부분. 네. 10명 미만, 5명 미만. 그 사람들 소개시켜주고 나면 이 사람도 만나는 사람이 한정되거든요. 또는 그 고객이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 만나고 있지만 이 사람에 대한 신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서로 간에. 근데 가면 갈수록 주변 지인들 다 소개해줬어. 제일 친한 친구 1, 2, 3, 4. 친한 동생, 친동생, 친누나, 엄마, 아빠 다 해주면 이제 소개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도. 소개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신뢰가 떨어진 게 아니죠. 이 사람이 이 사람하고 예를 들어 직장 동료인데 내 고객이 소개 다 해줬어요. 옆 직장의 옆 라인이에요. 좀 덜 친해. 만난다고 해서 이 사람 몸 잘해라고 한다고 해서 그 옆 라인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을 거 아니에요. 100%는. 그러니까 소개해주기가 쉽지는 않죠. 이 고객도 이 사람하고 새롭게 친해지고 신뢰가 쌓여서 나한테 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이 필요한 거니까 계속 나는 신규 고객이 있긴 해야 돼요. 그 고객이 또 주변 지인들, 친구들, 가족들 이렇게 소개해주고 나면 이 사람도 소개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당장 자기도 안 친한 데 가가지고 소개. 야, 너 이 사람한테 상담받아봐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분류들이 많아지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 고객도 좀 덜 친한 사람, 좀 덜 친한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 시간이 또 생기고 이 사람이 저 사람하고 친해지면 또 와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일단 FC가 고난이 또 와요. 이렇게 일을 해도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이겨낼 수 있는 또 방법들은 또 노하우가 있지만 나중에 다시 공유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도 고난이 올 때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그 시기가 필요해요. 시간. 내 고객이 다 해주고 나면은 예를 하나 더 들게요. 여기가 맛집이에요. 엄마, 아빠, 뭐 결혼했으면 배우자, 제일 친한 친구들 다 데리고 왔어요. 이제 누구라고 해요 이 맛집에? 이미 다 보고 왔어요. 내가 소개 안 해줘도 맛집이면 엄마도 알아서 갈 거고 아빠도 알아서 갈 거고 엄마도 알아서 갈 거예요. 본인들이 맛이 괜찮았다면 다른 사람들 데리고. 그러면 내 주변에 내가 데리고 갈 사람 이제 다 데리고 왔잖아요. 누구 데리고 갈 거예요? 없죠. 소개해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직장을 바꿨어. 이직을 했어요. 그럼 밥 뭐 먹지 하고 얘기 나올 때 저기 맛집 있는데 한번 가볼래요 하고 갈 수 있죠. 이렇게 계기가 생겨야 오는 거예요. 고객이 또 다른 사람하고 뭔가 인연이 되는 계기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한 명 한 명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또 피해 끼칠지 모르고 괜히 굳이 또 새로운 인연 만나기도 싫고 억지로.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내 고객들도 그런 비슷할 거 아니야 사람이. 그러니까 친해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결국은 올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요걸 믿으시고 저도 이걸 믿고 있거든요. 오더라고요. 결국은 5년 지나도 3년 지나도. 그래서 소개받은 분 만나가지고 저도 이 고객하고 오랜만에 연락을 했는데 어떻게 뭐라고 소개해 주시던가요 하니까 친해진 지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뭐 여행도 가고 캠핑도 가고 밥도 자주 먹고 하다 보니 봄 얘기가 나와가지고 여쭤봤다. 그랬더니 뭐 강요도 안 하신다고 하고. 근데 좀 시간을 많이 써야 된다. 상담을 한 2-3번 해야 되니까 그것만 빼고는. 근데 그렇게 해야 내용이 우리도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이해를 좀 시켜주더라고요. 하고 얘기를 하면서 소개해준대요. 그러니까 3년 4년 지나도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왜 안 해줬나를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이외의 사람들은 다 해준 거예요 그 전에. 아무튼 이런 루트만 좀 잘 기억하고 해도 잘 될 겁니다.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 고객들한테 아까 하셨던 이렇게 몇 가지를 통해서 신뢰를 얻고 퍼센테이지 높은 신뢰를 얻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또 소개해주면서 가고
또 새로운 디비를 통해서 새로운 곡 창출하면서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나도 디비를 해야 되나? 지금 안 하셔도 충분히 이거 할 시간이 없긴 한데 어쨌든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이 부분.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에 보면은 좀 간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레슨 받으면 도움 돼요? 아니면 저 레슨 도움 되나? 이렇게 되게 많이 보시고 그 오픈톡방에 들어서 툭 던지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화 한번 오셔가지고 근데 레슨 이거 뭐 무슨 도움이 돼요? 이렇게 문자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 받아보시고 이제 의심을 갖고 계신 거죠. 신뢰를 못 드려서 그런가? 그래서 레슨을 이제 받아보신 그 일기시잖아요. 네. 그리고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레슨을 고민 중인 설계사님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제가 레슨을 받고 나서도 그 뭐 인스타에 좀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이 레슨이 얼만큼 좋은지 좀 알리고 싶어서. 근데 사실 고민 중인 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뭐 가까운 분들도 가까운 설계사분들도 당장 받지 못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저는 뭐든지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레슨은 1대1로 진행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레슨 받는 분들이 들고 있겠지만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지금 초기에 보셨고 고민을 하신다면 전 받아야 된다는 이유가 일단 제가 업적으로 한번 증명을 첫 번째로 했고요. 그리고 정말 알려주신 대로 자기 거를 어느 정도 버리고 할 수 있다면은 그만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뭐 일을 오래 한 건 알지만 제 일을 하는 철학은 잘 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먼저 따라가 보자가 제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태진 마스터플래님이 알려주신 거를 제 거를 처음에는 아예 그냥 제 걸 하지 않고 알려주신 그대로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큰 도움이 돼요. 많은 발전이 생기고 제가 처음에 보험업을 하는데 상담 스킬이 뭔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안 올라가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띄워놓고 계속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전체 강의 들어가서 뭐 듣고 보고 하는 거는 1대1로 뭔가 경험을 알려주고 스킬을 직접 전수시켜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뭔가 그냥 수업을 하는 거지. 단체 강의. 네. 그래서 과외식으로 정말 직접 해주시니까 고민을 하실 이유가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 조금이라도 고민이 되신 분들이 있으면은 내가 혼자서 뭔가 스킬을 많이 늘릴 수 있고 1, 2년 지나도 난 잘할 수 있고 속이 알아서 잘할 것 같아. 그럼 굳이 받을 필요 없어. 근데 그런 게 고민이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면은 레슨비를 내고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만큼 비용을 지불하니까 사람이 그만큼 더 열심히 하게 돼요. 그거 받을 때는.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 같은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분들이 더 나오는 걸 몇 번 더 보시고 늦기 전에 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한번 와보십시오. 네. 다를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우리 진우 설계사님이 그 만나시는 고객들한테 네. 어떤 설계사가 되고 싶으신지 본인의 목표 아니면 의지. 저는 일단 사실 설계사라는 직업을 이제 급여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오긴 했지만 이제 꿈을 따라가면은 뭐 그런 건 알아서 부가적으로 따라온다고 이번에 느끼는 건데 저는 그 고객들한테 뭐 다 똑같으실 거지만 도움이 되고 싶은 사람이 회사로 되고 싶고요. 고객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이유는 제가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저를 찾게 만들어주면은 자연스럽게 되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차적인 건 그분한테 도움을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아직 1년 차라 뭐 제가 느끼기에 설계라는 이런 거는 제가 신경 써서 최대한으로 다 많이 해드렸지만 지금 당장 저한테 도움을 찾는 분은 아직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제가 저로 설계하는 걸로 인해서 뭐 큰 도움을 받는 분들이나 아니면 자잘자잘하게 뭔가 필요했을 때 청구 같은 것들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고객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다. 네. 근데 아직 이제 1년 차니까 네. 뭐 그래도 1년 차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많은 고객들이 생기셨는데 네. 더 많은 고객들이 생기면서 도움이 많이 되겠죠. 더 많이 생기면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이 진우 설계사님은 친구 지인들한테 아직도 한마디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보험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얘기는 안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도 인스타를 하고 뭔가 활동한다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씩 연락이 오더라고요. 친구들이, 지인들이.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설계사분들이 많이 있는데 진우 설계사님은 진짜 진심으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설계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또 이렇게 잘 배우시고 또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많이 한번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보험을 권유하거나 강요하거나 그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만나보시고 또 한번 상담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저도 추천드립니다.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성장을 해가지고 네. 또 한 번 더 출연해주세요. 네. 그 레슨을 해주시면 또 뭔가 도움되는 그런 게 있으면 또 연락을 한 번씩 주세요. 제가 연락드려야 되는데 먼저 이렇게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때 또 생각나고 도움될 게 있으면 한 번씩 이렇게 연락 주시는 게 그게 레슨 신청하신 분들이 받는 특권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